3기 신도시에 적용하겠다. 어떤 걸 적용하겠다예요? 토지는 국가 소유고 골조는 집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놔두고 뭐만 사용권만 주고 팔아라. 그러니까 골조만 주고 파는 건 뭐예요? 사용권만 주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시세 차익을 가져가기 힘들겠죠. 아니면 토지도 줄게. 오케이, 토지도 줄 텐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나중에 팔 때는 반드시 누구한테 팔아라? 정부에 팔아라. 정부에 팔 때 어떻게? 정부가 정해준 가격대로 팔아라. 이게 뭐예요? 환매 조건부 주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최근 2, 3일 동안 인터넷과 뉴스를 아주 뜨겁게 달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임 국토부 장관 예정자인 변창흠 씨입니다. 자, 요즘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공급이 좀 늘어날 거다. 왜냐면 이분이 이제 SH와 LH의 또 사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좀 공급 전문가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김현미 장관이 전 김현미 장관이 됐네요. 이제 김현미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안에서 내부 조력자는 변창흠 씨였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이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예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분이 했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하나 있죠. 이분이 어쨌거나 SH공사 사장을 역임했었고 LH공사 사장을 역임했었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틀을 만들어 놓으신 게 이제 이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뉴타운 사업을 상당히 못마땅히 했던 분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타운 사업이 아니었으면 서울시에 주택 공급이 이만큼 됐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SH공사 사장 시절에 제안을 해서 뉴타운 사업을 없애버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론의 문매가 아니라 실거주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문매를 맡고 있죠. 거기다가 현재 각종 지역에서는 도시재생 사업 철폐를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에 상당히 많이 좀 관여를 하신 분입니다. 자, 한번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그동안 하셨는지 한번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 속에서 이분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국토부 장관 변창흠의 말말말. 자, 변 내정자는 이런 뉴스가 있네요. 2018년 11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포커스 보고서에서 최근 2, 3년간 수도권이나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이 과거에 비해 더 많았던 만큼 주택 공급 문제 부족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보기는 어렵다. 이거는 누가 했었던 얘기죠? 그대로 김현미 장관이 그대로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죠? 이는 김현미 장관이 문정부 들어서 인허가 물량이 충분했다고 한 것과 결을 같이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그대로 했었던 이 얘기고요. 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틀리게 얘기한 건 이 내용입니다. 다만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 주로 외곽 도시와 공공주택, 그러니까 택지지구에 공급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의 체감도가 떨어진다. 무슨 얘기죠? 서울이 아닌 외곽에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진다. 이 말을 다시 역으로 풀이하면 뭐예요? 주택을 서울에 지어야지 되는데 외곽에 짓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하는 지금 주택 공급 방침이 뭐죠? 다 3기 신도시라든가 2.5기 신도시라든가 그 외에 택지지구 추가 지정하겠다는 게 다 지금 외곽에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 주로 도시 외곽이나 공공택지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의 체감도가 떨어진다. 공급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 공급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창흠 내정자는 제 생각에는 도심 주택 공급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좀 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변창흠 스타일의 공급 방식에 관심이 떨린다. 변창흠 스타일의 공급 방식이란 건 무엇일까요? 자, 변 내정자는 또 기성, 시가지 예산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이라든가 도시재생 뉴딜이나 매입형 임대주택과 연계한 공적 지원을 주장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 19일 전세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얘기했던 게 뭐예요?
뭐 도시재생 뉴딜이라든가 매입형 임대주택 이런 게 다 뭐예요? 뭐 호텔을 뭐 개조해서 뭐 주택을 개조한다라든가 뭐 상가를 개조한다든가 최근에 뭐 서울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좀 공격적으로 매입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했었던 얘기들이 그리고 이분이 피력했었던 주장들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변창흠 스타일의 공급 방식이라는 건 과연 뭐냐면 이분은 이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생각했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도로 있잖아요. 도로. 그러니까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철도, 국철이라든가 혹은 지상철을 지하로 매립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역세권 청년주택이 이제 지하철 위에 오류역 같은데 이제 지하철 지상에다가 지금 아파트 짓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이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럼 이제 뭐 지상철 위에 주택을 짓는 것들이 좀 많아질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도심의 용적률을 올려서 역세권 청년 주택들도 상당히 좀 늘어날 걸로 지금보다는 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대죠. 그러니까 이분은 재개발 재건축, 민간이 진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의 상징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변 내정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퇴임 후 교수 시절인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8년 12월이니까 얼마 전입니다. 규제 완화 조치가 발표되는 순간 재정비 사업이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그 결과 원가가 급등해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은 재개발 재건축은 안 된다. 누가 하는 거? 민간이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민간이 하는 건 이분은 뭐 민간이 재개발 재건축을 주도하지 말고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재개발 재건축 주택을 누가 공공이 우리가 개입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상당히 많이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일단은 물량의 문제는 아니다. 이 변창흠 내정자가 얘기하는 거는 현재 물량의 문제는 아닌데 도심 공급은 확대해야지 된다. 그거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적은 건 아닌데 물량에 대한 체감이 적다. 이유는 도심의 공급이 확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계획부터 잘못된 게 아닐까요? 물량을 도심 위주로 확대를 할 정책을 펼쳐야지 왜 물량을 외곽에 많이 지어서 체감을 전혀 하지 못하게끔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게끔 이런 정책을 폈을까요? 이 부분 상당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거나. 자,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강화는 더 강화되면 더 강화됐지 완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이나 특히 재건축이죠. 강남 재건축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번 국토부 장관 그 기간 안에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뭐 재건축은 힘들지만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뭐 좀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이 공공재개발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2차, 3차, 4차, 5차 보지. 그러니까 우리가 뉴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이제 뉴타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뉴타운도 1차, 2차, 3차 뉴타운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냥 계속해서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했잖아요. 이 공공재개발도 이번에 시작한 게 첫 번째고 이번 달과 3월 달에 1차 사업부지 발표 이후에 아마 추가적인 지정을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이 공공재개발도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요? 이 공공재개발에 있는 지역은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민간재개발이 하면 가격이 올라가 공공이 하면 가격이 안 올라갈까요? 지금 공공재개발 예정지들이요 피가 벌써부터 뭐 1, 2억은 기본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새로운 또 규제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규제가 나올지는 궁금합니다만 어쨌거나 개발이 진행되면 가격이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한다고 해도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은 반대하고 공공이 진행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제기해온 만큼, 그러니까 이분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폐지될 일은 없다. 이 규제 역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분양가 상한제로 유발된 로또 분양과 관련해서는 김 장관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김현미 장관이죠. 변 내정자는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는 경우로 로또 아파트 청약률
폭풍을 유발할 수 있다고 2년 전에 예고하면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해야 된다. 지금 이 내용은요, 어떤 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지금 3기 신도시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가 그냥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청약을 통해서 내가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글쎄요, 이 변창흠 이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 스타일이라면 3기 신도시로 시세 차익을 올릴 일은 제가 봤을 때 빵프로입니다. 전혀 그럴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이제 김현미 장관이랑 틀린 건 뭐냐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그로 인해서 로또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이런 거를 다 없애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저렴한 분양가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양가를 높이겠다라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변내정자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로또 청약 부작용을 풀기 위해서 뭐예요? 이익 공유형 주택을 강하게 추정했다. 무슨 얘기죠? 뭐 웃으면 안 되는데. 이익 공유형 주택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까지 올랐어요. 10년 동안. 그럼 이익이 났죠? 이 이익을 어떻게 해요? 공유. 이 이익을 나누자. 누구랑? 집주인이랑 누구랑? 정부랑 나누자. 이 얘기입니다. 이익 공유형 주택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익 공유형 주택으로 분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공공이 분양한 주택의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입주자가 나중에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이 대사도록 하는 환매 조건부 주택을 말한다. 시세 차익을 공공이 공유해 또 다른 공급 지원으로 쓰도록 하자는 것이 변내정자는 LH 시절부터 3기 신도시에 적용하겠다고 얘기했다. 언제? 3기 신도시에 적용하겠다. 3기 신도시에 적용하겠다. 어떤 걸 적용하겠다예요? 자, 토지는 누구 소유? 국가 소유. 자, 첫 번째 방식. 토지는 국가 소유고 골조만 당신 겁니다. 토지는 국가 소유고 골조는 집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놔두고 뭐만 사용권만 주고 팔아라. 그러니까 골조만 주고 파는 건 뭐예요? 사용권만 주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시세 차익을 가져가기 힘들겠죠. 아니면 토지도 줄게. 오케이, 토지도 줄 텐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나중에 팔 때는 반드시 누구한테 팔아라? 정부에 팔아라. 정부에 팔 때 어떻게? 정부가 정해준 가격대로 팔아라. 이게 뭐예요? 환매 조건부 주택입니다. 자, 토지도 주고 집도 줄 테니까 다 당신 거야. 당신이 가져가. 대신 당신이 언제 팔지는 부동산에 내놓지 말고 LH공사에 다시 내놔. 그러면 우리가 연차별로 가격을 책정해 놓을 거야. 2년차 됐을 때는 얼마, 5년차 됐을 때는 얼마. 이걸 해갖고 당신이 미안한데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는 없어. 왜? 우리는 이걸 갖고 어떻게 하겠대요? 시세 차익을 누가 공공이 공유해야지 되니까 이 시세 차익은 LH가 가져갈게. 미안하지만 LH가 가져갈 거니까 당신은 시세 차익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 대신 마음 편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게 지금 3기 신도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3기 신도시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봐라. 그래서 정리를 하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토지 임대부라든가, 그죠? 토지 임대부.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뭐예요? 사용권만 주는 겁니다. 그런 청약으로 진행될 가능성, 또는 환매 조건부 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이 분이 LH 사장 시절부터, 과거부터 이걸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 정권에 계속 이제 이게 좀, 반대가 있어서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국토부 장관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집값을 잡겠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주택 가격을 못 올리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현 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근데 이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3기 신도시에 많은 귀와 눈과 자금이 쏠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3기 신도시의 시세 차익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사실상 이제 뭐 없죠. 그럼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옳은 일일까요? 그러면 더 많은 풍선 효과는 결국 또 인서울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무튼 좀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좀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너무 많이 틀려요. 자,
다주택자 규제는 적어도 현 수준에서 물러서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규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 내정자는 부동산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단계뿐만 아니라 보유 단계, 취득세, 그러니까 보유세, 지금 얘기하는 종합부동산세 현실화죠. 양도세, 지금 이제 내년 6월부터 72% 최고 세율입니다. 중과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 이게 언제 710 대책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분의 생각이 김현미 장관 시절에 고스란히 다 정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현행보다 3배 더 높여야 된다고 지적을 했다. 그죠? 근데 이번에 몇 배 올렸어요? 4배. 이분은 3배 올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4배나 올렸습니다. 다주택자의 테러를 열어주기 위해서 양도세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변 내정자의 소신으로 봤을 때 없다. 그러니까 양도세율 완화를 기대했다면 기대하지 마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변 내정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 조항 보완 조치를 지적했고요. 또 장기 거주자에 대해서 특별공제 적용도 가능해온 만큼 여당 일각에서 제안해온 1주택자 세금 분할 완화의 속도가 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규제는 1도 없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라든가 보유세에 대해서는 좀 감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임대차 입법이죠. 지금 이 전세 대란 그리고 이 전세 폭등을 갖고 온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임대차 입법이라는 건 누구나 진짜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현재 국토부와 정부는 그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 임대차 입법으로 인한 게 절대 아니고 지금 뭐 과도기적인 시장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도 수정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더 밀릴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변 내정자가 수년에 걸쳐서 임대차법 개정의 필요성은 역설을 했는데도 언제 수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 임대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개정을 필요를 역설해온 데다가 그가 제시한 이상적인 임대차법, 그러니까 변 내정자가 예상한 이상적인 아주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임대차법은 임대 의무 기간이 몇 년? 6년. 그러니까 3+3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2에서 3+3으로 바뀔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현행 4년보다 2년이 더 길어지는 거고요. 변 내정자는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한 번 갱신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당 일각에서 최근 발의한 개정과 같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여당에서 추구하는 내용이라든가 정부에서 추구하는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동안 추구했던 각종 부동산 규제책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이분 지금 아이디어에서 나온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분 아이디어라는 표현보다 이분 생각에서 이분 플러스 뭐 다 아시죠? 김수현 수석 생각에서 나온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변 내정자는 3+3이 안 된다면 2+2+2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니까 결국 6년입니다. 3+3이 안 된다면 2+2+2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분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분 생각은. 오늘은 이분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오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자,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지속될 것 같고요.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어느 정도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장특공이겠죠. 양도세라는 거는. 그죠? 또 하나는 비과세 요건을 좀 완화해준다라든가, 아니면,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좀 더 낮춰준다라든가, 이런 내용일 겁니다. 이 임대차법이 또 추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된다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 어쨌거나 이분은 지금 2+2를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임차인은 6년은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3+3이 될지 2+2+2가 될지 자 그렇게 되면 서울 주요 지역과 서울 주요 지역이면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 광역시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전세 가격이 폭등이 아닌 전세와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제가 지금 이 마무리에 올려놓은 이 두 문장은요, 정치색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한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서민이 주택을 사면 보수화된다. 이 얘기는 김수현 수석이
그의 저 책에서 썼던 내용입니다. 서민이 주택을 사면 보수화된다. 고령자는 주택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보수정당을 지지한다. 고령자는 주택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보수정당을 지지한다. 이거는 지금 현재 변내정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올리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수요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은 반드시 억제해야지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이 국토부 내정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절차가 이제 남아있긴 합니다만, 사실상은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이분이 이제 국토부 장관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흘러갈 건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제가 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현재 정권의 정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정책을 펴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 것인지, 그리고 공급 정책 또한 어떤 식으로 펼 것인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오로지 좀 유일하게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게 공공재개발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그렇게 좀 가슴에 와닿는 건 없습니다. 특히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분이 단순하게 얘기해서 3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국유화 하려고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천청별력 같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신임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그동안 했었던 말을 토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펼쳐갈지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2.5단계죠. 여러분들 연말에 좀 답답하시더라도요, 외출 좀 자제하시고요.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댓글로 많은 의견과 다시 한번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